네, 뭐 한간에 떠도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힙 3대 명반은 누에킁이다. 버벌진트의 누명, 이센스의 에넥도트, 시잼의 킁. 이 세 개의 앨범 모두 진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들이죠. 근데 제가 오늘 하려는 건 이 같은 명반 해체쇼가 아니에요. 이것들과는 정반대된 소위 국힙 똥반들에 대해서 씹으려볼 겁니다. 뭐 어느 정도의 논란이 생길 것 같기도 하지만 망작은 왜 망작이라 불리는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기획을 해봤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결과물이 어찌됐든 모든 창작 활동의 그 과정 아티스트들의 숭고한 노력과 열정이 깃들어 있단 걸요. 또 뭐 제가 어떤 악의를 갖고서 이번 영상을 만들기로 한 건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그냥 순수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하네요. 해외엔 라즈베리 시상식이, 국내엔 산딸기 영화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산이가 왔어요. 산이 값싸고 맛 좋은 산이가 왔어요. 국힙의 세종대왕은 아니고 주시경 선생님 정도 되는 VJ 디스로 리스너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그 뒤로 다양하면서 괜찮은 작업물들을 발표한 산이는 어느덧 힙합신 최고의 할로키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런 산이한텐 자신만의 원대한 포부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힙합이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는 것. 그니까 뭐 한마디로 힙합의 대중화를 본인 손으로 일구고 싶었던 거죠. 그런 산이가 힙합의 대중화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떠올린 아이디어가 뭐였냐? 그건 바로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는 거였죠. 힙합이 대중화되려면 대중적인 음악을 많이 만드는 회사에 들어간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1차원적이지만 당시 음악계에서 힙합의 위치를 고려해보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산인 대형 기획사 이곳저곳에 데모테이프 뿌리고 오디션도 본 결과 우리 모두가 아는 그 JYP로 들어갔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의 팬들은 걱정과 기대가 반반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신경이었다 해요. 왜냐면 한국 힙합 최고의 루키가 대중화에 심취해서 본질마저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JYP 입단 후의 초창기 산인 그런 팬들의 우려가 무색하게 힙합신과의 끈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였고 그 사이 발표한 작업물들의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없었죠. 이에 사람들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 역시 산인 이상적인 방향으로다가 힙합을 알리려 하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메이저 회사에 들어갔어도 기깔난 데뷔 앨범 하나쯤은 뽑아줄 것만 같은 어떤 확신에 찬 기대감을 무지성으로 갖게 됐어요. 그렇게 나온 산이의 첫 정규 앨범.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발매 당시 맛 좋은 산의 반응은 나름 괜찮았어요. 코믹한 분위기와 적정선에서 이뤄지는 풍자 그리고 찰지게 이어지는 랩이 은근한 중독성을 불러일으켰죠. 물론 앨범의 전체 퀄리티나 나머지 곡들에선 홍대를 씹어먹던 산이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산이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기엔 아직 일렀어요. 왜냐면 이때까지의 산이는 그냥 순수하게 랩을 잘했거든요. 거기다 이 앨범이 EP란 점도 감안하면 앞으로 그가 선보일 더 큰 볼륨의 작업물들을 한번 기다려 봄직했죠. 그리고 JYP를 떠나 새 회사로 옮김으로써 더 이상 이상한 컨셉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팬들 입장에서 희소식이었고요. 근데 산인 그들의 바램과 달리 첫 번째 작업물을 압도한 더 무서운 작품을 들고 옵니다. 지금 어디게 한강 가는 중이야. 좀 취했다 뭐 마셨냐고 바로 출려. 지영이 어머니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어머니 좋아하신다는 과일도 사왔는데 말도 형토링을 떠오르게 하는 스킷으로 앨범의 포문을 열고 스탠의 포맷을 그대로 따른 전 여자친구에게 이어서 분위기가 급전환되는 지영이 어머니로 끝나는 앨범의 초반부는 오히려 JYP에서 낸 게 양반이라 느껴지게 했어요. 그니까 앨범 기획에 있어 나름대로의 컨셉을 취했지만 거기서 오는 기발함은 딱히 찾아볼 수 없었기에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 작품이었죠. 거기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산이의 어색한 연기와 전부 다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은 랩이 치명적이었고요. 산이가 보다 쉬운 방법으로 메인스트림에 올라탔을지언정 그래도 실력 하나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랩마저 엇나갔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가 VJ와 데뷔되는 것이기도 하죠. VJ 형님은 산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먼저 다가섰음에도 랩 실력에서 오는 탄탄한 만큼은 오랫동안 유지를 했거든요. 그니까 전반적인 음악의 색채가 옅어졌더라도 이 형님은 그걸 자기 힘으로 다시 채울 능력이 됐어요. 그러나 산인 그러지 못했기에 이때부터 래퍼로서의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거를 확실히 못 박아준 게 첫 번째 정규작이었고요. 살라고 꿈틀거려봤자 fucking kill you cockroaches cockroaches 랩을 원한다면 계속하게 랩을 왜 못해 죽은 귀신 붙은 것처럼 내 랩은 삼리고 맴돌아 괴롭힌다 니네를 잔식할 때까지 완전해. 일단 앨범의 트랙리스트 구성이 힙합의 문법을 따른 것과 가요스러운 걸 퐁당퐁당 배치했는데 여기서 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럴 거면 굳이 앨범으로 낼 필요가 있나? 그것도 정규로? 뭐 어떻게 보면 참신한 방법이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지만 앨범 단위로 음반을 발매하는 이유들 중엔 분명 트랙 간의 유기성 이걸 아예 싸그리 간과할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앨범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짙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산이 형님의 랩이 이젠 진짜 예전보다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한동안 가요스러운 멜로디컬한 랩
웹디자인만 한 탓인지 몰라도 0910 시즌에 보여주던 미친 재능은 정말 찾아볼 수 없었죠. 심지어 마지막 트랙에 위치한 성공하고 싶었어는 앞서 본인이 열심히 한 나름의 자기 항변을 모두 빠그라뜨리는 최악의 아우트로였던 것 같고요. 약간 힙합에서 이런 식으로 저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가장 멋이 없다고 느껴지는 행위이기도 하니까요. 야 지훈아, 너 형이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주변에 너가 하는 음악이랑 너 아직 또라이잖아. 네, 저는 스윙스 형님을 소개하는데 엔터테이너만큼 적절한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람들한테 즐길 거리를 계속해서 던져주는,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광대의 그 자체죠. 옛날에 여기저기 다 찌르고 다니면서 디스전 일으키고 쇼미더머니에서 무반주 랩으로 무대를 꽉 채우고 여러 레이블을 설립하면서 재밌는 구도를 형성하고 파격적인 무료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참 여태껏 팬들에게 다방면으로 즐거움을 선사했어요. 최근엔 앨범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셨죠. 이처럼 전적이 화려한 만큼 그 과정에서 든든한 안티층을 구축하기도 했지만 국힙에서 이런 천당과 지옥을 오간 행보를 보여준 래퍼도 몇 없었기에 스윙스란 캐릭터는 완전 독보적이었죠. 그리고 그에 맞게 커리어도 꽤 탄탄합니다. 업그레이드 1, 2, 감정기복 EP, 넘버 믹스테이프 볼륨 2, 파급효과 등 정말 어디 가서 쉽게 꿀리지 않을 작업물들을 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윙스가 언제나 평작 내지 수작 이상의 작업물을 뽑았냐?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최악이라 할 만한 두 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빈티지 스윙스와 외나무다리예요. 먼저 빈티지 스윙스 랩이랑 비트가 진짜 안 달라붙는 정말 신기한 앨범인데요. 특히 이 앨범이 파급효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드랍된 작업물이란 게 리스너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파급효과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노창 형님도 비트를 투박하게 연출한 지점들이 있고 스윙스의 랩과 보컬도 착 감기는 맛이 덜했거든요. 약간 옛날에 만들다 버린 거 다시 썼나 싶을 정도로 완성도 측면에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들쭉날쭉한 텐션으로 집중력을 흐리는 트랙리스트와 트랙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리메이크작들에서도 리스너들한테 큰 감흥을 주기에 너무 단순한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아니함마저 느껴지게 했죠. 얘도 다시 상처 안 받기를 원해. 속이 여린 여자 갑각류 나 G 정도 취급한 사람께 됐었지. It's okay 난 mighty mouth 넌 나의 에너지. 결과적으로 이 빈티지 스윙스 때문에 스윙스는 앨범을 제작하는 역량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의심을 받게 됐고 퇴물이란 오명을 처음으로 안게 됐어요. 그래도 그 뒤에 레비테이 시리즈와 업그레이드 시리즈로 그런 인식을 어느 정도 벗겨내는 데 성공을 해서 한동안은 괜찮은 음악 커리어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나 2019년 스윙스는 다시 한번 커리어 사상 최악의 앨범 하나를 배출하죠. 그건 바로 한요한과의 합작 앨범 외나무다리. 이 앨범이 나오게 된 경위는 스윙스의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래퍼 생활 내내 변화와 다양성을 택한 그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업물을 내는데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은퇴까지 고려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이런 결심을 내렸다 해요. 그냥 모두 내려놓고 행복하게만 작업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스윙스는 한요한의 작업실로 찾아가 팬들과 신나게 놀 수 있는 개웃긴 앨범 하나를 만들자 제안하죠. 한요한은 고민도 않고 단번에 그를 수락했지만 이때까진 몰랐을 겁니다. 스윙스가 만들자 한 게 어떤 거였는지를요. 한요한은 그냥 병신 야 나보다도 못생겼지 야 부르지에 가장 싼거 야 나는 한요한 같은 병신들이 너무 싫어 장용준 기적이 좀 살살. 일단 이번 주제의 주인공이 스윙스 형님인 만큼 요한이 형님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갈게요. 스윙스가 한요한을 자신의 파트너로 고른 건 아마 그냥 시원하게 내지를 수 있는 락 기반의 음악을 마음껏 조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프로듀싱에 일절 관여하지도 않고 자기는 그저 가사 쓰고 목소리를 얹기만 했죠. 그렇다 보니 앨범 기획 의도와는 딱 맞아 떨어지는 최적의 작업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누구한테 들려준다기보단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 그런 작업물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좀 언근진한 마인드에서 마주해보면 진짜 괴작도 이런 괴작 이 있을까 싶어요. 스윙스의 랩과 가사 누가 들어도 아마추어급이고 앨범을 듣고서 기억에 남는 거라곤 한요한은 그냥 병신이란 라인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운동하면서 가끔씩 꼬카인 마냥 생각나가지고 듣는 앨범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거들떠보기도 힘들 정도로 무서운 작품입니다. 네, 쇼미더머니를 통해 날카로우면서 딱딱 꽂히는 마치 리틀 릴보이 같은 톤으로 주목받은 안병우. 거기다 그가 시류를 거스른 분배키드였단 점은 많은 남정네들로부터 사랑받기에 충분한 명분이었죠. 특히 그때 당시 식랩 같지도 않은 가요랩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루키 안병우의 존재감은 더 뚜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쇼미에서 억가를 당하고 탈락한 후 많은 리스너들은 그의 다음 행보에 주목을 했는데요. 과연 이 신선하고 근본력 만땅인 래퍼가 어떤 작업물을 들고 올지를 말이에요. 회사도 음악 자라기로 소문난 콜드 형님네로 갔기에 팬들의 가슴은 더 울끈불끈해졌죠. 그러나 이때까진 몰랐을 겁니다. 그가 데뷔작으로서 어떤 결과물을 발표했을지를요. 아직까지 어리지 이런 질문이 오면 나는 민증을 건 이제 21서로
이 앨범에서 그래도 괜찮았던 요소는 안병호의 랩이에요. 타이트하게 짜맞춘 라임으로 느릿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반박의 귀를 사로잡는 독특한 톤으로다가 본인이 왜 주목받는 신인인지 어느 정도 증명을 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마치 5,000원짜리 이어폰으로 듣는 것 같은 사운드의 해상도와 거칠다 못해 파닥파닥 살아있는 것 같은 악기의 질감, 그리고 전부터 지적받아왔던 가사 퀄리티 등의 문제로 그의 화려한 신고식을 기대했던 팬들은 띠용했어요. 생각한 거 이상으로다가 퀄리티가 안 좋았으니까요. 젊은 래퍼가 붐랩을 지향한다는 건 분명 플러스로 작용하지만 그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그게 붐랩이든 트랩이든 뭐든 간에 의미가 없게 되죠. 게다가 특히 붐랩에선 낮은 퀄리티를 커버치기가 더 힘든 게 붐랩은 간결한 리듬과 최소화된 악기 구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래퍼의 역량이 오지게 중요한 장르란 말이에요. 뭐 가사도 잘 써야 되고 랩도 잘해야 되고 음악적인 감각도 뛰어나야 하는데 여기서 뭐 하나라도 뽀록이 나면 들을 맛이 안 나거든요. 때문에 붐백 카드를 꺼낼 땐 어느 정도의 신중함이 기저에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안병호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장르 이해도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나, 또 너무 자신감만 앞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아가 이 앨범이 당시 기준치보다 훨씬 더 까였던데 작업물의 완성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안병호의 태도 때문도 있었고요. 사실은 래퍼 형들은 다 인정하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무조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헤이터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은 저를 인정해주시는 많은 래퍼분들이 계시고 그 여러분의 꿈을 못 이뤘다고 저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이거 드세요. 그 당시에는 뭔가 형들이 되게 그리워하던 향수의 뭔가 그런 친구가 나왔고 뭔가 그런 의미에서 형들이 되게 축하를 해주고 좋아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좀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뭔가 좀 뭐 형들은 인정을 하는데 뭐 너희들의 인생이나 살펴봐라 이렇게 말했었던 거는 되게 서러웠나 봐요. 저 친구가 억울하게 떨어졌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입을 받고 티를 되게 내고 싶었나 봐요. 당시에는 좀 그 사람들의 말이 말 같지도 않았고 나는 했는데 너는 못했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되게 자만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소위 국힙 똥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똥반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댓글창에다가 야무지게 한번 써주시고 그 이유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